삼성은 1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직원들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 공무원. 그래서 그 털에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신감 그리고 그 비즈니스 문화가 딱 굳어져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모입니다.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입니다.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치킨 게임에서 항복한 것일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 항복했습니다. 했어요? 사실 이거는 작년에 다루고 싶었는데 좋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계속 작년에 그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연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초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경기가 죽으니까 삼성에서는 우리는 감산을 안 한다. 감산을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감산을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감산을 했어요. 근데 이 반도체 오늘 그래도 있지만 여기 한번 이렇게 빨간 줄 한번 좀 쳐주시죠. 반도체 시장은 전쟁터거든요. 반도체 시장은 전쟁터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1985년인가 6년인가 그때부터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인수를 하면서 망했었어요. 그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이제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50년이 넘었죠. 50년의 반도체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항복이란 말을 썼냐면은 1차 반도체 그 치킨 게임에서는 독일의 키몬다가 이제 파산을 했고요. 2차 그 반도체 그 전쟁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치킨 게임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삼성이. 그리고 작년에 그 반도체 이제 치킨 게임은 4차예요. 4차인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오히려 출하량, 생산량을 늘려서 그 경쟁 기업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면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 많은 그 먹거리를 자기네들이 독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블로그에도 올렸었냐면은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가 그때 당시에 삼성이 40% 초반 정도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낸드 플래시는 30%대였거든요. D램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0%대까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40% 한 중반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삼성이 작년도 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의미 있는 감산을 하겠다고 물러서 버린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의미 있는 감산이라고요? 의미 있는 감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번 쭉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작년에 계속 했던 게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임의적인 감산은 없다. 그런데 삼성 피봇이 입장 전환을 했어요.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감산을 하겠다. 이래버리는. 그래서 지금 감산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은 삼성이 D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35%,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거의 절반, 지금 이렇게 감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좋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여기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서버용 D램과 HBM, DDR5 등에서 만년 2위라고 여겼던 SK 하이닉스에 확실히 뒤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변하고 있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전략적, 기술적 패착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파운드리처럼 주문형 커스터마이징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죠. 시대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커스터마이징 주문형 반도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전에 것들을 많이 이렇게 뒤져봤는데 왜 삼성이 이런 일을 했을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이 좋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2019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HBM이라는 게 등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삼성만큼 투자를 못 하잖아요. 절반도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곳에서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HBM이 돼버리고 시장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에 대한 많이 투자하고 D램에 대한 적게 투자하고 2019년에는 HBM 그 연구팀까지 해체를 해버렸네. 근데 시장이 확 열려버렸죠. 그래서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HBM은 SK 하이닉스에 기술적으로 2년이 뒤진 거예요.
근데 그 2년을 빨리 따라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아까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삼성 전문가하고 제가 잠깐 이 시간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삼성 전문가 삼성이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가라 그러면 거기에 뭐 차장급이나 부장급을 얘기를 하는 그 밑에 말단 직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평택 캠퍼스 돌아가는 얘기라든가 앞으로 얘기라든가 삼성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안타까운 게 참 많더라고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삼성 평택 캠퍼스 얘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4기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점심 먹으러도 제가 그쪽으로 지나갔거든요. 지금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제 만났던 우리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길 뭐였냐면 4기에 페이지 1 페이지 2 여기에 다 1층이거든요. 하부층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내부 설비 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페이지 1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게 올해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페이지 1, 페이지 2가. 그러면 그린룸이 2개가 생기죠. 어마하게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는 올해 안에 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4기에 이제 상부층 페이지 3, 페이지 4가 남은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도 HBM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HBM 이제 D램을 생산하는 거는 평택 캠퍼스하고 뭐 화성이라든가 기흥 캠퍼스에서 하는데 패키징은 어디에 하냐면은 천안 저기 온양에서 지금 하는데 캐파가 부족하니까 천안에다 만들고 있는데 천안에 일하는 작업 환경이 고동만 못하대요. 평택 캠퍼스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작업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과연 이거 납기를 맞출 수가 있을까 이 걱정을 한다는 거죠. 아, 거기도 이제 구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밴드를 보여드리잖아요. 밴드에 보면 하여튼 평택 캠퍼스의 구인 광고는 넘쳐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만나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 S 아시죠? 네. S로 나가는 그 회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인원을 팍 줄이더만 이번 주에는 갑자기 또 인원을 팍 늘리더래요. 또 인원을 많이 넣어달라고. 그런 영향들이 지금 여기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소장님 그 요즘에 또 이런 소문이 들려요. 뭐 4월부터 삼성전자가 뭐 셧다운 들어간다고 하는데 셧다운 정확한 그 의미랑 그 진짜인지 한번 셧다운 말을보다는 슬로우 다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조금 인원을 줄인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제 블로그에도 댓글 들어오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서 듣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보다는 아까도 제기했잖아요. 삼성 관계자 차장님과 부장님 이쪽 얘기를 좀 저는 신뢰 있게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듣는 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기에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연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가도 힘들죠. 그리고 반도체가 엄청 살아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늘릴 수가 없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이 작년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략 한 13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DS 부분 삼성 반도체 부분은 47조 5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대규모 투자의 열매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6개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여기를 슬로우 다운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종합해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뭐 슬로우 다운을 하거나 셧다운을 뭐 할 그런 뭐 내용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 12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만 쪽에 있는 언론에서 분석한 거죠.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다국적 기업 그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들이 왜 삼성하고 계약을 안 하느냐. 소극적인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술력도 약간 모자르지만 소극적인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대외적으로 여기 평택 캠퍼스를 보고 있는데 셧다운 슬로우 다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평택 캠퍼스에 대한 많은 소문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네. 반도체 공장 하나도 없을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밑으로 한번 보시죠. 밑으로 또 밑에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저기 저 박스 안에 요거 좀 예. 제목이요. 메모리 치킨 게임의 시대는 끝났는가? 삼성전자의 감사한 발표는 사실상 항복이었다. 예, 사실상 항복인데 삼성전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는 특히 D램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아직도 DDR2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아주 저급한 거죠. DDR2, DDR3, 또 DDR4, 지금 DDR5로 넘어갔잖아요. 이 스펙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양해요. 제품은 다양하지만은 스펙이 정해져 있는 거를 대량으로 주구장창 찍어서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있는데 HBM이 등장을 하면서 주문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커스터마이징 한번 네. 언제 또 할 건데요. 이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된 게 뭐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화장품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요구했던 것처럼 HBM은 인공지능에도 쓰이지만 데이터에도 쓰고 서버에도 쓰고 온데 만들었으니까 그 용도에 맞는 HBM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A라는 회사예요. 우리는 요런 회사, 요런 제품 만들 거니까 스펙을 요렇게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삼성하고 협력사하고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화, 주문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은 치킨 게임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뭐 그냥 좋아할 때 하고 나쁠 때 하고 이게 굉장히 심했는데 점점 주문형으로 가면은 대량으로 찍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점점 주문형으로 바뀌니까 저렇게 되지 않고 삼성이 제조사가 가격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내 스펙은 요건데 여기서 뭐 더해지고 뭐 더해지면 가격 10달러짜리가 20달러 때리고 30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이 감산 발표를 한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항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1차, 2차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완전 독식했던 그 과거의 영광 이런 게 있었는데 삼성이 스스로 그걸 포기했으니까 그거는 항복이라는 거죠. 삼성은 쓰고 쉽지 않겠죠. 이게 자꾸 이렇게 알려지는 거 쉽겠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치킨 게임에서 뭐 상대방이 죽고 말고 이거보다는 점유율을 많이 높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D램이나 일부 같은 경우 보면 전에는 삼성하고 SK하고 10%가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4몇 %. 근데 삼성이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누가 그 낮아지는 점유율을 누가 가져갔나?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4차 치킨 게임의 승자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인 거예요. 제가 이 글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장사를 잘했습니다. 밑으로 또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2등의 반란, SK 하이닉스의 질주는 계속된다. 예. 치킨 게임이 사라진 메모리 시장엔 2등의 반란이라는 생소한 광경이 펼쳐진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보다 먼저 디램 흑자 전환을 실현했다.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이닉스만 분기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삼성전자가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전체 매출은 258조가 되고 작년에 300조가 넘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익은 뭐 4분기에 뭐 6조 얼마 정도 된다 그러는데 뭐 2018년에 완전 슈퍼사클이었을 때는 1년 영업이익이 44조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 6조 얼마밖에 안 되죠.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올해는 뭐 3조 정도 본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많아질 것 같지만은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근데 하여튼 SK 하이닉스 질주는 대단하고요. 오늘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LG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실적을 일으켰고 또 현대기아차도 며칠 전에 그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삼성이 초라하죠. 어디에다가 명함을 못 낼 정도죠. 밑에 또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제 CEO인데 오늘 신문에 발표가 또 됐어요. 어제 1월 8일 엔비디아 주가가 $504로 사상 최대 그냥 실적을 또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제품을 누가 다 석권하고 있어요? SK가 하고 있는 거예요. 2등의 반란이에요. 2등의 반란. 근데 요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한번 내려보시죠. 네. 여기 보면은 젠슨 황 CEO가 개발자 지난해 3월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뭐냐면 인공지능 아이폰 모먼트가 시작되었다. 이 어떤 그 모멘트 이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게 세상에 어떻게 나오고 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이 나왔을 때 애플에서 발표를 했죠. 아이폰 이런 게 나올 거라.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박스를 한번 보시죠. 내려볼게요. 예, 요 박스를 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이폰 모먼트에 대하여 부적응자들, 반역자들, 말썽꾼들,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인류를 진전시켰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재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997년 애플의 광고 다르게 생각하라 에 나오는 문구다. 예, 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냐면은 S급 인재. 천재가 아니에요. S급. S급 인재. 그러니까 특출난 인구 인재 한 명이 몇 수십만 수백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할 때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미친놈. 근데 미친놈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많아요. 저도 뭐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딱 여기에 나온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미치광이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자가 1985년 애플을 떠난 지 12년 만에 복귀한 시점에 발표됐다. 당시 애플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구원투수로 돌아온 잡스는 애플 직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애플의 핵심 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애플 제품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게 뭐는 뭐 아이맥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10년 뒤인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죠. 그게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아이펜 모멘트, 아이폰의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 AI 모멘트,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삼성이 전략적이나 기술적으로 패착, 실수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양스럽게 우리 뭐 SK가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린 삼성 빠긴 하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잘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온 거예요. 아이폰 모먼트처럼 AI 모먼트가 왔는데 선점한 거는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였다는 거죠. 근데 삼성은 저기에서 전략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늦어진 거죠. 저를 못 잡은 거지. 이 글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 아이폰 3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삼성에서는 아몰레드 폰 나와가지고 그때 산 사람들은 뭐 2년 동안 묶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한번 이 내용이 또 이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노키아 진짜 노키아 얼마나 좋았었어요. 그죠? 근데 노키아가 무너져 버렸죠. 완전히 파산을 했죠. 근데 노키아가 침몰하면서 누가 뛰어올렸냐면 스마트폰에 그 존재감도 없었던 삼성이 갤럭시가 2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의 반란이죠. 갤럭시. 지금 그 반도체 D램 시장에서 2등의 반란이 SK라면은 아이폰 모멘트가 시작이 될 때 노키아가 망하면서 삼성이 2등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지금은 뭐 점유율에서 보면은 삼성이 스마트폰이 1등이죠. 수익률로 보선 아이폰이 1등이고 뭐 그런 이 역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밑에 좀 내려보시죠. 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있나. 그 아이폰 모먼트로 추락한 노키아 자리를 만년 2등, 3등 하던 삼성이 그 자리를 꿰차고 1등이 됐잖아요. 근데 좀 초라한 1등이에요. 스마트폰에서 하여튼 뭐 출하 대수라든가 뭐 점유율은 삼성이 1등이지만은 그 수익률, 이익률 이런 쪽에는 아이폰을 못 따라가죠.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이 그 이 아이폰 이 스마트폰에서 거둬들인 수익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삼성은 노키아가 망하고 자기네가 2등을 타고 올라갔던 1등으로 타고 올라갔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라는 거지. 지금 반도체 까딱하다가는 D램이라든가 낸드플래시 이 부분에서 정말 그냥 더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에 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심각하다는 거죠. 내려볼까요? 예, 내려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데고요. 자, 요 이제 박스를 한번 읽어주시죠. 주문형 메모리 시장에선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은 것 같다. 지난해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한 데 이어 차세대 HBM3E 공급도 가장 먼저 확정지었다. 애플이 출시를 앞둔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의 저전력 메모리도 SK 하이닉스가 공급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빅테크 자체의 AI 가속기에 들어갈 주문형 메모리 개발을 위해 제일 먼저 SK 하이닉스를 찾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 단락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구글, 인텔 뭐 이런 수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체 합쳐가지고 반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워낙에 뭐 시장을 80~90% 잡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 엔비디아 파가 엔비디아 시장의 그 점유율을 하여튼 어떻게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를 찾느냐? 삼성이 아니라 SK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삼성 입장에서는 비극이죠. 진짜 슬픈 일이죠. 완전히 그냥 모멸감이죠. 당연히 여태 그냥
D램을 제일 잘 만든 삼성을 찾아와서 이러한 거를 상의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AI 가속기에 들어갈 그거를 메모리 반도체를 SK 와서 지금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3 그게 4세대예요. 4세대를 작년에 벌써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은 작년에 겨우 HBM3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저기 HBM3E는 5세대거든요. 5세대인데 작년 여름인가 그때 벌써 SK 하이닉스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곧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HBM3E를 삼성은 아직 그 엔비디아의 퀄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요. 아직 거용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쯤이 시작될 거니까 많이 늦은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삼성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리 거기에 그냥 집중하느라 이쪽에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이게 커스터마이징 되고 있는 거를 그걸 놓친 거죠. 야,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1등 삼성전자가 2등 SK 하이닉스에 밀린 이유는 무엇일까? 좀 전에 오전에도 우리 삼성 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삼성이 원인이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삼성은 1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직원들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 공무원. 그래서 그 털에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신감 그리고 그 비즈니스 문화가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 연매출이 뭐 100조가 넘고 이러니까 조 단위가 넘지 않는 어떤 회사 이 대표님이 저한테 왔어요. 요런 반도체 시제품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없냐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 가짱하거든요. 이게 뭐 매출도 클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제가 삼성 부장님하고도 이제 나눴었는데 TSMC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TSMC는 누가 와서 이런 제품을 하나를 좀 이렇게 상의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요놈 봐라. 요거 잘 키우면은 큰 거 되겠네. 가능성을 보고 키워간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도 인정을 해요. 삼성이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직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이러면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린 거예요. 마치 노키아가 그때 잘 나갔었지. 우리나라에서 노키아 스마트폰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 그냥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될까봐 뭐 그럴 삼성이 워낙에 뭐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있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럴 가능성도 뭐 적지 않다는 얘기죠. 밑에 한번 내려보시죠. 자, 여기 그런데 HBM3가 요거 한번 읽어봐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반면에 2등 기업 SK 하이닉스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타진했다. 닌텐도의 요구로 2013년 처음 개발한 HBM도 그렇게 탄생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2014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을 했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닌텐도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지만 지금도 뭐 게임에서는 잘 나가지만은 크게 보면 사실은 별 그 존재감이 없거든요. 근데 닌텐도가 SK 하이닉스한테 HBM을 개발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SK 하이닉스도 힘들었어요. 많은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을 잘 본 거죠. 요거 물건 되겠다고 키워갔던 거죠. 그것이 딱 맞아 시장하고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닌텐도가 만일 삼성을 할 때를 찾아와가지고 HBM 개발을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삼성이 얘기를 들어줬을까? 만일 들어줬다면은 이 시장이 SK가 먹는 게 아니라 삼성이 독식을 했겠죠. 그죠? 아니 그 과거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다른 이제 해외 모 기업들도 찾아왔을 때 예. 이렇게 거절했던 사례가 많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AI 인공지능 모멘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거죠. 재작년이에요 벌써. 오픈 AI가 챗 GPT를 22년 11월 30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이제 살짝 넘었어요. 넘었는데 인공지능 아니면 이제 못해요.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히 왔거든요. 저도 챗 GPT를 깔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삼아 좀 해보는데 아직도 저는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향후 5년 내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비중이 40%가 넘을 거고 시장 그 성장률이 뭐 어떤 데는 뭐 40% 50% 심지어 80%가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주시죠. 주문형 메모리는 파운드리 비즈니스와 유사하다. 끊임없이 고객사와 소통하면서
공동 개발하는 유연성이 성공의 열쇠다. 삼성 반도체 웨이를 고수해온 그간의 경직된 비즈니스 문화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금은 이제 HBM을 비롯한 이제 D램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이제 그 주문형으로 바뀌는데 과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삼성의 문화를 깨고 고객사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 반도체 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D램 같은 경우는 딱 고정된 스펙으로 대량 생산해서 그냥 막 팔던 그 습관을 버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잘 될까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경직된 비즈니스 문화를 좀 개선을 좀 하고 예. 이제 오픈 마인드로.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부장님하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히 공무원처럼 머리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 외에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심심치 않게 삼성전자 직원들 많이 만나거든요. 찾아와요. 많이 만나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긍정적인 사람을 한 사람도 그래요?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에 근무를 하면서 좋은 보수와 좋은 직장 문화에다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 잘 돼 있잖아요. 복지시설도 잘 돼져 있는데 삼성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회사 이렇게 좋습니다. 잘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났어요. 저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삼성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싫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삼성 반도체 웨이, 삼성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자기 일 외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제가 여기 삼성에 1기, 2기 했던 그 소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뭔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옆에서 그러는데 야, 너 그러다 책임질 거야? 이 말 하면 딱 손 놓는. 이게 삼성 문화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르는 거 이게 삼성 문화인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주문형 그 메모리,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고객의 다양하고 별 온갖 주문들이 다 오잖아요. 저도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사는데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온갖들 요구사항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면서 이걸 좀 맞춰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삼성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애플의 혁신, 혁명 이런 마인드하고는 조금 완전 상반되는 그런 견문화가 있네요. 네. TSMC하고 비교하면 극과 극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걸 깨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열린 마음이란 뭐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나 얼마나 오래됐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 교회도 뭐 열린 예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예배를 그냥 아주 전통적인 이런 게 아니라 깨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그런 HBM 시대, 인공 시대, 반도체 시대가 열린 거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는 거죠. 근데 저기 SK하이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만년 2등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틈새를 아주 잘 노린 거죠. 결국 그게 맛이 떨어졌고. 네. 조금 내려보시죠. 밑에 좀 더 내려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죠. 예, 한번 읽어주시죠. AI 모먼트는 아이폰 모먼트처럼 향후 10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과거 삼성 무선사업부처럼 현재 반도체 DS 부문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범용 메모리 시대의 성공 비즈니스 공식을 깨는 자기 부정이 첫 걸음이다. 노키아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불타는 플랫폼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첫걸음이라 그랬잖아요. 경직되고 지금까지는 고객사 대충 이렇게 뭐 상대를 해도 워낙에 뭐 그냥 독점적으로 팔았으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열고 고객상을 손님이 왕이죠. 지금 뭐 경제도 어렵잖아요. 우리 자영업 조금만 하는 것도 손님 한 명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든지 뭐 한 그릇을 팔든 뭐 물건을 팔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향후 아이폰 모먼트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뭐 10년 이상을 갈 거예요. 그리고 인텔이 오늘 이제 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 CPU가 아주 이게 인텔이 CPU를 만드는데 이게 제조 원가는 나른데 수익은 어마하게 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다른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도체 소식을 많이 올렸는데 CPU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MPU라고 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사람의 뇌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MPU로 바뀌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삼성도 그 옛날에 삼성 공무원 같은 그런 걸 좀 버리고 유연한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노키아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벌써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문에 보면은 그냥 뭐 평가 없이 그냥 삼성의 소식을 전하는 데도 있고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집요하게 그냥 파고드는 데도 있거든요. 다 얘기를 들어서 삼성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올해 1분기에는 이제 확실히 반도체 부분이 이제 그 흑자로 돌아서고 2분기, 3분기부터는 HBM도 SK를 능가를 할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다 올라설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하면은 삼성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오늘의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삼성의 기업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야 돼요. 비즈니스 문화, 기업 문화를 혁신을 두자, 변화하자. 그리고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이 완전히 그 또라이 같은 그런 인재 있잖아요. 네. 완전 세상에 없는 거 이게 말처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얼마 전에 세상에 없는 제품 물건을 만들으라고 특명을 줬거든요. 그런 건 LG가 잘하잖아요. LG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엄청 잘합니다. 아니 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하고 약간 통하는 게 LG에도 통하는 게 있는데 LG가 스마트폰 버렸잖아요. 엄청 잘한 거예요. 삼성이 아니 이제 LG가 슬라이드폰, 뭐 폴드폰 폰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중고 시장에서 몇백만 원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걸 버리고 놨더니까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삼성도 기업 차원에서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올해 들으면서 반도체 소식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삼성이 좋아질 건 뻔해요. 뻔한데도 이런 그 삼성 그 조직 문화에 녹아있는 그 삼성만의 그 아까 지금 삼성 반도체 웨이라 그래요. 자기만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 일을 대처를 해줘야죠.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가 뭐 반도체 시장을 좀 분석하고 과거에 뭐 어땠는지 미래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 그 마인드, 기업적인 뭐 기업가의 마인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문화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부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기존의 생각 이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 달팽이 부동산을 어떻게 오래 끌고 갈까. 그래서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지금 참 고민이 많은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이제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직종이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뭐 정비공들이 많이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전기차가 생기면서 그 카센터가 그냥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막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세상이 변화할 때는 또 우리가 발맞춰야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모레 또 촬영을 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소식은 삼성 캠퍼스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사 아까 제가 말로 전했지만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평택 캠퍼스 P4, P5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소식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